기부금 이쪽인데요. 자, 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있어요. 우리가 원래 기부는 업무와 관련이 없어요.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송금이 되면 안 돼요. 자, 안 되는데, 원칙적으로 송금이 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기부금을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기부를 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을 한도까지는 하고요. 그러면 이제 한도를 초과하는 건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치로 해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것도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대부분이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부당한 유출이니까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사유출이다라고 했었죠. 근데 사유출의 정의는 정확하게는 우리가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회사가 비용 처리했는데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라고 해가지고 대표적인 뭐 법인세. 그래서 제가 딱 두 가지만 외워달라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가 법인세고 뭔가 잘못한 건 아니었는데, 그죠? 그다음에 기부를 많이 한 것도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회사가 비용 처리한 걸 한도를 넘어서는 건 세법이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타 사유출을 하는 거예요.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네, 대신에 누구한테 소득세를 물릴 사건은 아니죠, 여러분들. 또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기부를 저기 고아원에다 많이 했대요. 그럼 고아원 원장님한테 상여 때려요, 막?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 고아원 원장님 뭔 날벼락이야. 됐고요. 그래서 기부금 한도를 통과하면 송금인데, 자, 그랬을 때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접대비하고 논리가 같죠. 우리 접대비의 정의, 접대비의 분류, 그 다음에 현물 접대비 평가, 그 다음에 우리가 접대비의 귀속 시기, 맞죠? 다 기부금도 또 비슷해요. 그래서 접대비하고 기부금은 비교하는 문제도 꽤 출제합니다. 비슷하다 보니까. 근데 갑자기 처음 보는 게 있죠. 의제 기부금. 일단 제목 멘탈이 좀 안 좋아. 맞죠? 또 의제가 나왔네, 뭐 이렇게. 의제 기부금.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신경 쓰실 건 의제 기부금이에요. 맞죠? 그리고 기부금은요, 미리 말씀드린 접대비는 한도 쉬웠죠, 실기할 때. 맞죠? 기부금 반대예요. 기부금 한도가 어려워요. 한도 이해하시는 게 좀 어려워요. 물론 여기도 좀 살짝 어렵긴 한데 의제 기부금 쪽만 잘 잡아주시면, 여기 기부금의 분류는 여러분들이 소득세 때 배우셨잖아요. 기부금, 세액공제. 맞죠? 그쪽 하고 비슷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엄밀하게 하면 한도 전 단계도 조금은 어려워요. 조금. 자, 그러면 이제 기부금의 정의는 어디에서 이미 했냐면 접대비에서 열심히 했거든. 광고 선전비, 뭐 접대비 비교한 거 있었잖아요. 기부금. 넘어가고요. 자, 이제 의제 기부금 할게요. 자, 보시죠. 요거 하기 전에 좀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사 우리 세법 있잖아요. 세법은 이득 본 거 싫어할까요? 손해 본 거 싫어할까요? 저 손해 본 거 싫어합니다. 왜요? 세금을 많이 거두면 좋고 세금이 적어지면 싫어요. 당연히 손실 보면 세금이 줄잖아요. 맞죠? 근데 이득 보면 세금이 늘죠. 그러면 세금 내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이렇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걸 싫어해요. 맞죠?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12장에서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는요, 우리가 시가보다 손해를 보고 우리가 사고 팔게 되면은요, 제재를 때려요. 물론 예외가 있지만. 맞죠? 근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한테 하는 게 기부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엄마 내가 이거 별도로 선물 줄게요. 엄마 제가 기부한 거죠, 엄마한테. 이러면 엄마가 내 자신이 좀 어떻게 됐나? 좀 어디 가겠지. 맞죠? 생생판 남한 사람한테 이거 괜찮으시겠어요? 좀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감사합니다 이러지. 맞죠? 맞죠? 그래서 당연히 요 기부 동료는 다 특수관계자 아닌 자예요. 알죠? 자, 특수관계 아닌 자한테는요, 손해보는 걸 어디까지는 인정하냐면,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 손해보는 건 인정해요. 이걸 외우셔야 돼요.
알죠?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는요. 시가에 플러스 마이너스 30% 손해보는 것까지는 인정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 우리가 정상가액이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정상가액이 우리가 시가에 플러스 마이너스 30%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외우셔야 돼요. 시험 가끔씩 정상가액이라 출제하니까. 자, 그러면 한번 깔맞춤 해보게 색깔로.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저가양도 있죠. 우리가 당연히 싸게 파는 게 손해지 비싸게 파는 건 손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가 양도면 시가보다 시가의 70%예요? 시가의 130%예요? 싸게 판다. 70%가 되겠지. 130%에 팔면 비싸게 파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시가의 70%까지 싸게 팔면 괜찮은데 시가의 70%도 안 돼서 싸게 팔았어? 기부했구나 너. 이렇게 보겠다라고 세법은. 일단 또는 자 이제는 고가 매입입니다. 고가 매입이 손해죠. 그럼 고가 매입이면 우리가 시가의 130%, 70%. 130% 맞죠? 그래서 시가의 130%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특수관계 없는 자한테. 맞죠? 그러면 야 130%도 그러니까 130%보다 더 주고 샀어? 그건 기부한 걸로 보겠다.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는 말로 한 거니까 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죠, 일단. 자, 일단 첫 번째는 뭐 할 거냐면 고가 매입 의제 기부금 할 고가 매입 의제 기부금. 자, 해보면은요. 자, 회사가요. 여기. 자, 시가 1,000원짜리 토지라고 가정할게요. 자, 시가 1,000원짜리 토지를요. 1,500원에 매입을 했대요. 1,500원 매입. 여긴 기부금 동네니까 특수관계 다 없는 자예요. 알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까지는 특수관계 없는 자니까 고가 매입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130% 곱한 1,300원까지는 괜찮? 야 근데 200원 더 줬어? 야 이거는 기부했네. 알죠? 특수관계 없는 자한테 야 더 줬어? 200원을? 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걸 기부금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예. 그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여기 기부금도 실기할 때 불러오기를 해요. 그럼 얘 불러올까요? 안 불러올까요? 안 불러와요. 회사는 기부금 처리 안 하거든. 이걸 무슨 기부금 처리 회사는. 맞죠? 근데 세법은 얘를 기부금으로 보니까 나중에 기부금을 별도로 200을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기부금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건 세법상 기부금이에요. 알죠? 여기 안 불러오시면 요거 안 가지고 오시면 난리 난다. 왜냐면 거기가 틀어져 버리면 기부금 한도 다 틀어져 버립니다. 모든 게. 알죠? 주의. 자,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부금 한도가 50원이라고 가정하면 기부금 한도 초과 150 기타 사이 유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알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한 건 고가 매입 의제 기부금이고요. 자, 이제는 저가 양도 의제 기부금 해보기 저가 양도 의제 기부금. 자, 이번에는 1,000원짜리 토지를 500원에 팔았대요. 500원. 500원에 팔았대요. 그러면 특수관계 없는 자니까 얼마까지는 싸게 팔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700원부터 999원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야 200원을 덜 받았어? 그러면 200원을 덜 받았으면 이거 상대방한테 200원 준 걸로 보겠다라는 거, 기부한 걸로 보겠다. 그렇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기부금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기부금 안 잡겠죠. 하지만 세법은 기부금을 보니까 200원 입력하셔야 된다라는 게 별도로. 됐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뭐를 본 거냐면 그냥 이게 의제 기부금이 얼마냐를 본 거지 우리가 세무 조정을 한 건 아니죠. 의제 기부금에 대해서.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 PPT에서 보실 게 뭐냐면 그러면 고가 매입하고 저가 양도 의제 기부금의 세무 조정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맞죠?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죠. 요즘 의제 기부금 잘 내요?
자, 해보자. 자, 고가 매입. 방금 토지 1,000원짜리 1,500원 주고 산 거 있죠? 그거예요, 그거. 자, 그러면 장부에서는 어떻게 잡았냐면 이거죠. 장부에서는 그냥 1,500원 주고 샀잖아요, 토지. 그래서 장부에서는 이렇게 잡았다라는 거예요. 토지 1,500원, 현금 1,500원 이렇게요. 되세요? 자, 근데 세법은 토지를 얼마로 볼까요? 1,500원이 아니라 세법은 정상가액인 1,300원까지만 토지로 봐요. 되세요? 그럼 나머지 200원은 기부금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130%까지만 인정한다라는 거기까지만 자산 금액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무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산의 차이가 200 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자, 자산이 차변이면 증가, 감소? 증가, 그죠? 장부는 1,500 증가, 세법은 1,300 증가. 그러면 200이 감소해야죠, 자산이. 그죠? 자산의 감소는 마이너스 유보. 그죠? 마이너스 유보고, 기부금 비용이 세법이 증가해야죠, 더해줘야죠. 그래서 송금, 산입. 알죠? 그래서 결론을 꼭 외워주셔야 돼요. 뭐냐면 고가 매입 의제 기부금은 무조건 세무 조정이 있어. 자산을 줄여야 돼. 왜냐? 장부는 고가 매입해도 자산 다 잡을 거거든요. 장부는 매입한 거 다 자산 잡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세법은 매입 시가의 130%까지만 자산으로 보잖아요. 맞죠? 그럼 자산을 줄여야 돼요.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알죠? 이렇게. 그래서 아마 저자분도 고가 매입 세무조정은 있다라고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저가양도가 더 짜증나요. 보시죠. 자, 저가양도 의제 기부할게요. 이거 무시하시고, 여러분들. 자, 아까 우리 1,000원 시가 1,000원짜리 토지를 500원에 판 거 있죠, 여러분들. 맞죠? 아까 요거에 이게 요거. 시가 1,000원짜리 토지 500원에 판 거. 근데 여러분들이 당황하시는 거 뭐냐면, 선생님 1,000원짜리 팔았는데 왜 800원 어디서 나온 숫자임?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가정을 이 토지의 시가는 1,000원인데 장부가는 800원으로 가정. 왜냐하면 우리 토지를 팔았으면 시가로 없애요, 장부가로 없애요? 장부가로 없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이게 장부가. 그래서 장부가 800원짜리 토지를 500원에 판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300원 잡았겠죠, 회사는? 이렇게 되세요? 자, 이제 세법. 이게 좀 어려워요. 자, 세법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100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뭔 개소리지? 무슨 기가 있다고요? 그 생각 안 들어요? 맞죠? 얘랑 똑같아. 아까 위쪽도 어떻게 봤어요? 세법상 금액으로 다시 해석했죠? 그럼 세법은 500원에 판 게 아니라 정상가액인 시가 1,000원에 70%인 700원에 판 것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500원인데요? 그죠? 그렇지 않나? 네. 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보시죠. 이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를 세법은 이렇게 해석해요. 뭐냐면, 세법은 이렇게 해석해요. 자, 일단 토지 장부상에 800원짜리니까 800원 없앨게요. 그리고 실제로 세법은 정상가액. 아까 시가가 1,000원이니까 70%면 정상가액은 700원이 되는 거죠. 일단 700원에 판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일단 700원 이렇게.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고통스럽지만 항상 세법상 금액으로 다시 해석해요. 그래서 여기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100원인 걸 일단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근데 회사가 뭐라고 할까요? 저는 500원 받았는데 왜 700원 받았다라고 하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럼 세법은 그러겠죠. 일단 정상가액인 700원 받은 거다. 그리고 상대방한테 바로 200원 줬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현금 200. 근데 줬다. 근데 상대방이 특수관계가 없네? 그럼 기부했네. 그래서 이렇게 봐요. 이렇게 나누어서 봅니다. 이렇게. 일단 정상가에게 처분해야 하고 다시 요 현금 받은 것과의 차이만큼을 상대방 특수관계 없는 자한테 줬다라고 봅니다. 알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금이 여기 500원만 남잖아요, 여러분들. 500원 남죠. 700, 200이니까 500만 남잖아요. 퉁치면. 맞죠? 그래서 여기가 기부금 잡힐 거 200원. 여기 이렇게 해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연습할 때 이렇게 나누어서 해석하세요. 바로 잘 안 되거든. 알죠? 자, 세무적. 자, 세무적. 똑똑. 세무적.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세무적. 송금. 산입. 200. 마이너스 5. 없어요. 왜? 왜? 이게 차이가 없거든. 비용 300. 비용 300. 그쵸? 계정 과목이 중요한 건 회계 쪽, 여긴 법인세, 이게 차이가 없어요. 알죠?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분명히 자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저가양도 의제기부 있죠. 저가양도 의제기부금은 우리가 회사가 싸게 판 것을 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정상가액까지만 처분한 정상가액에 처분한 것으로 보니까 당연히 세법상 처분 이익이 많거나 처분 손실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한번 따져보세요. 70%의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장부는 40%의 처분해도 그걸 다 처분 손실 잡을 거란 말 또는 처분 이익으로. 맞죠? 하지만 그만큼 비용도 더 있어요. 처분 이익이 많거나 손실이 적은 것만큼 기부한 걸로 보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가형도 의제 기부는 절대 세무정이 없어요. 네버. 외우셔야 돼요. 저가형도 의제 기부는 세무정 없어요. 대신에 기부금이 더 있죠. 그러면 만약에 세법상 한도가 50원이다 라고 하면 한도 초과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 줄이고 시험에선 안 불러올 거예요. 회사가 기부금 처리 안 했거든. 손익계산서에. 하지만 기부금 200을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아마 저자분도 저가형도 의제 기부금은 세무정 없다라고 서술하셨을 거예요. 알죠? 잘 외우시길 권장. 자, 넘어가도 되죠?